1545년 따뜻한 봄날 서울 권천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중국의 성인인 사망 오제중 제순의 이름을 붙여 아이의 이름을 순신이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견지명이었던 걸까요? 훗날 아이는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웅이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곳을 충무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재산도 탕진되어 가고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충남 아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순신의 나이 13살쯤으로 추측됩니다. 유명한 유성룡과의 우정도 이때쯤 시작되었는데요. 어릴 적 아이는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는 굉장한 말썽쟁이였습니다. 8살 때는 동네 원두막에 가서 참외를 하나 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거절하자 말을 몰고 와 밭을 망가뜨려 버렸고, 하루는 맹인인 친구가 이웃집에 동화가 많이 있으니 따라가자고 꼬시자 주위를 뱅뱅 돌다가 맹인 친구의 집에 가서 자신의 동화를 서리하게 속이는 등 꽤나 짓궂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 하기를 좋아했고 아이들은 항상 이순신을 대장 삼았습니다. 이순신은 늘 활을 지니고 다니며 어른이든 아이든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누구에게든 화살을 겨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 앞을 다니기 꺼려했습니다. 이 말썽쟁이는 어느덧 성장하여 20살 되던 해 보성군수를 지냈던 방진의 딸 방수진과 혼인하였고 22세가 되던 해 묵과시험을 꿈꾸며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그가 28세 되던 해 묵과 별시에 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타기 시험을 보는 도중 달리던 말이 벼랑간 몸을 트는 바람에 낙마하게 되었고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하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청년은 벌떡 일어나 시험장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다리를 고정시키고 시험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끝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은 청년은 4년이 지난 32살 드디어 묵과에 급제하여 함경도에서 종국품 권관으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권관이란 함경도, 경상도 등 국경의 최전방에서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관직입니다. 열심히 3년 동안 국경을 지킨 청년은 훈련원이라는 관청에 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못하는 올곧은 성격은 이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 8품의 낮은 품계였던 청년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 5품의 서익이 가까운 사람을 특진시키려고 하자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청년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병마절도사 군관이 되어 충청도 해미병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선조는 왜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바다로 오는 적을 막기에는 수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선조는 경상도와 전라도 각각 좌우로 수군을 배치시키게 됩니다. 급박한 전쟁 준비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유성룡의 추천, 또 올곧은 그의 성품 덕인지 청년은 종 4품 수군만으로 특진하여 전라도 고흥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첫 수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결정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하루는 그의 직속 상관인 성박이 군관을 시켜 관사에 있는 오동나무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검은고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순신이 성박을 막아섰습니다. 관사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물건입니다. 사사로운 이유로 나라의 물건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성박은 검은고를 만들지 못했고 얼마 뒤 성박의 뒤를 이어 이용이란 자가 새롭게 부임하게 됩니다. 이 올곧은 성격 때문일까요? 이용은 부임하기도 전부터 이순신에 대하여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용은 부임하자마자 이순신의 관리지역에 들러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도 하고 부하장수의 성적을 평가할 때 이순신을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전라도사로 부임 중이던 조헌은 이 곡과 내용을 보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도에서 군사 다스리는 법으론 최고라는데 그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항의로 잘못된 곡과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오해와 시련을 겪은 이순신은 결국 파직당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훈련원에서 부당하게 가까운 사람을 특진시키려고 했지만 이순신에게 반대를 당했던 서익 기억나시나요? 이 서익이 군사물자와 기물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원에서의 일에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서익은 군사물자가 부실하다고 거짓복으로 올렸고 이 때문에 18개월 만에 이순신은 자리에서 파직을 당하고 훈련원 봉사로 강등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순신의 잘못이 아닌 서익의 개인 감정 때문이었던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583년 10월 이순신을 부당하게 괴롭혔던 이용이 함경도로 정근을 가면서 이순신과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이순신을 자기 종사관으로 지목하여 같이 함경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북방 최전방에 있던 이순신은 이 소식을 3달이 지난 후에나 듣게 됩니다. 풍습에 따라 3년상을 지낸 이순신은 사복시 주부로 복직하게 됩니다. 사복시는 관아와 궁중에 가마와 말, 목장 등을 관리하던 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목장 관리라니요.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재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엔 함경도 조산보의 만호가 되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자주 넘나드는 조산보에 이순신을 보내 수비를 단단히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20리쯤 떨어진 녹둔도라는 곳에 둔전관도 겸하게 되었는데요. 녹둔도는 강 하나를 두고 오랑캐와 맞닿아 있는 곳인데다가 군사가 적어 방비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함경도 북병사 이일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첨할 줄 모르고 울고준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이일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이 터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녹둔도에 수백 명의 오랑캐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순신은 열악한 환경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오랑캐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 싸움에서 몇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여 명의 오랑캐를 불과 몇십 명의 군사로 막아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으나 평소에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이일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에 이순신은 침입을 대비하지 않았고 지휘를 잘못했다는 장계를 띄운 것입니다. 이에 이순신은 첫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장영을 맞은 이순신은 백의종군 석 달 만에 다시 여진족 토벌군에 합류해 신전불악 전투에서 추장인 우울기내를 생포하고 백의종군을 끝마치게 됩니다.